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최범진 회계사입니다. 요즘 그 세법이 개정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네. 참 궁금증이 많은데 네.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일단 가장 큰 게 상속세에서 자녀세액공제가 이제 5천만 원에서 이제 5억으로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변화되는 보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세액 공제가 5억으로 거의 10배 네. 가까이 는 건데 그렇죠.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상속을 하고 상속에 네. 대한 세금을 낼 때 어떻게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네. 그 자녀 2명에 배우자 1명의 4인 가족으로 보면 네. 그 배우자 공제가 5억 네. 그리고 자녀가 한 명당 5천만 원으로 해서 그럼 5억 5천에서 6억이잖아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기본 공제라고 해서 2억을 받아서 8억을 공제를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자녀세액이 5억으로 바뀐다. 그러면 배우자 5억, 자녀 5억, 5억에서 15억. 거기에 그 기본 공제 2억에서 17억으로. 그러니까 8억에서 17억으로. 공제액이 그렇게 엄청나게 뛰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5천만 원에서 한 10배가량 뛴 거예요. 그렇죠. 5억으로. 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기존에는 자녀세액 공제가 5천이었으니까 사실 네. 크진 않아가지고 이제 상속 이제 플랜을 짤 때는 이제 그냥 배우자분한테 상세를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제한된 전략으로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네. 이제 자녀분들도 이제 5억씩 이제 공제 받으니까 좀 더 이제 다양하게 상속 전략을 쌓을 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요새 세금이 덜 거쳐서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공제액을 넓혀주면은 공제 네, 구간을 네, 네. 세액은 더 덜 거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확실하게 이제 과거에는 상속세가 네. 특권층만 이제 일부 내는 세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산층까지 내는 세금이 돼서 중산층의 세 부담, 물가 상승, 자산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서 자녀 공제 금액을 상향하게 됐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원이고 자녀 공제는 5천만 원밖에 안 돼서 상속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 배우자가 사망해서 자녀에게 상속할 때 그 상속세가 부담되었는데 이번 공제액 상향 조정으로 상속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상속을 한 다음에 자녀에게 상속을 하면 원래는 그랬죠. 또 한 번 과세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줄여주겠다.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네. 상속세를 대폭 완화시켜줬다. 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녀 수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자녀 수 제한 없이 예. 무조건 한 명당 5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명이면 10억, 네. 3명이면 15억, 4명이면 20억까지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공제가 가능하게 돼서 상속세가 정말 대폭 줄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출생 문제를 어느 정도 좀 고려한 것 같네요. 그렇죠.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저출산을 세액공제나 상속세 부담을 절감시켜줘서 좀 해결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PD님이 이제 자녀가 3분인데 굉장히 지금 모습이 밝아진 네. 그런 지금 느낌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네.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예. 그 저출생의 문제 해결을 네.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상속세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결혼을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요. 맞아요. 네. 그 결혼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새로 이제 도입되게 됐는데 아하. 이제 결혼을 한다. 네,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명당 이제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게 해주겠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새로 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50만 네. 원 싸게 해준다고 결혼을 할 사람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네. 생각을 했을 때 네. 50만 원 싸진다는 거는 뭔가 국가가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느낌. 들 수 있죠. 좀 나라에서 주는 축의금이라고 오. 네, 생각을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우, 괜찮습니다. 네. 예. 또 기업에서 네. 근로자한테 이제 얼마를 주든 간에 네. 출산 지원금이라는 게 있으면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게 바꿔주겠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 부분도 좀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현재는 그 근로자에게 출산 장려금을 주면 이제 급여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급여로 인식을 하죠. 네, 그래서 뭐 4대 보험이라든지 뭐 그런 소득세라든지 그런 걸 부담을 하는데 지금 2년 내에 출산 장려금을 주게 되면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로 비용 처리랑 소득 신고를 안 해도 되게끔 해주겠다. 가장 파격적인 거는 금액 제한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 극단적으로 뭐 몇 억을 주든 몇십억을 주든 비과세 하겠다. 그런 게 가장 파격적이라고 봅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됐다고 하던데요. 네, 원래 그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될 예정이었는데 네네네. 결국에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도 이제 폐지를 하는 걸로 네, 폐지했죠.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것도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는 그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주식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만 부담을 했었거든요. 대주주 제외를 하고. 그런데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일반 소액 주주들도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일단은 백지화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좀 장려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주식 투자 및 뭐 자본 시장 활성화 그런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신설된다. 근데 이 이름도 어려워요. 주주환원 촉진세제.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이게 진짜 어려운 저도 어려운 단어인데 네. 그냥 쉽게 편하게 주주환원 촉진세제.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이게 진짜 어려운 저도 어려운 단어인데 네. 그냥 쉽게 편하게 배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배당을 좀 많이 해줘라.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입되는 좋습니다. 그런 세금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원래 네.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중과세 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회사가 벌었을 때 법인세를 맞아요. 한번 내고 네, 네, 그 네. 남은 거에서 배당을 했는데 그걸 받은 네. 그 주주도 또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있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네. 약간 우리나라가 좀 배당을 좀 잘 안 해주는 잘 안 하는 시장이죠. 네, 잘 안 하는 시장이라 네. 그래서 좀 자본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됐다라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네. 좀 배당을 많이 해주면 이제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네, 그런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을 하게 돼서 그 말씀하신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을 하고 네. 배당을 많이 하게끔 해서 자본시장이라든지 좀 주식시장도 좀 활성화를 좀 하게끔 하겠다. 그런 목적의 이제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을 유도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맞아요.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배당률이 배당을 굉장히 안 주죠. 낮잖아요. 네, 네. 이 부분을 좀 정상화시키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주가 상승도 좀 이제 되겠죠. 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매출액 5천억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해서 20% 할증이 됐어요. 네. 근데 이것도 이번 개정안에서 이제 삭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매출 5천억 이상인 분이 대주주인 경우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이제 20% 추가 할증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네. 좀 더 뭐 가업 상속이라든지 가업 승계라든지 뭐 가업 증여라든지 그런 게 좀 더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되는 그런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통합 고용 세액 공제. 네. 이건 또 어떤 부분일까요? 실무진 분들도 좀 어려워하시는 공제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게 뭐냐면은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둘 다 해당이 되는 공제인데 상시 근로자 증가 명에 대해서 한 명당 850만 원에서 최대 1,5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줬는데 네. 이번에 바뀌면서 창업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과 더불어 법인세와 소득세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공제 제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원래는 상시 근로자만 해당이 되었는데 개선 안에서는 상시 근로자 외에 탄력 고용이나 또 임시직 그런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도 그 해당이 되었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그 요번 그 개정의 좀 중요한 네.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네.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맞아요.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인데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율 조정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제재하는 조항이긴 한데. 아, 이건 또 강화되는 조항입니까? 네. 아, 그래서 네. 대부분은 이제 세율을 낮춰주는. 절감시켜주는 방법이었는데, 네, 이거 하나는 이제 좀 직맥하는 네, 조항이거든요. 네. 네, 이게 뭐냐면은 예. 그 법인 주택으로 조그만 법인 주택을 만들어서 이제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네, 그런 사업자는 제재하겠다. 네, 그런 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 말하자면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법인을 세웠을 그렇죠.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때리겠다. 맞아요. 네. 이거네요. 네,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강화되는 유일하게 하나가 이건데, 아. 성실신고 부동산 임대법인이라고 하는데 네. 현재 요건이 지배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를 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인데요. 그 9% 법인세 적용이었는데 이제 개정된 세법에서는 이제 19%를 적용하는 걸로 세율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주택만은 좀 네. 일시적으로 괜찮아졌다 이런 말이 있던데. 맞아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이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를 대폭 완화해주는 그런 것도 신설이 됐었습니다. 네, 네. 기존 1주택자가 그 인구 감소 지역 내 공시지가 4억 원 이하를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2주택자에게도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할 만한 점인데요. 네. 확실히 그 서울시나 수도권이 아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을 적용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이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원래는 2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네. 개정안이라서 이거를 이제 국회에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되거든요. 이야, 이게 뭐 통과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또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통과가 되고 나면 네. 그때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좀 네. 잘 살 수 있는 그런 좀 법들은 네. 잘 통과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네. 회계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